실의 뉴스 브런치. 네, 건강한 식탁 시간입니다. 음식과 식문화에 관한 정보 저희가 재밌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신의 요리연구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오늘은 왜 이렇게 비싼 과일을 골라오셨어요? 샤인머스켓. 네. 예전보다는 조금 낮이긴 했던데 가격이. 그렇죠. 지금 가격 얘기가 먼저 나오시는 네. 거죠. 항상 샤인머스켓 그러면 인식이 비싸다. 너무 비싸다. 이거는 뭐 병문안이나 아니면 그 왜 우리 남한테는 보내지만 나는 정작 많이 못 먹는. 선물을 받아야 네. 먹을 수 있는. 그렇죠. 뭐 좀 돈 주고 사기 좀 뭐한 앞단위가 약간 다른 그런 과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좀 덜하던데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조금 많아졌고요. 일단 물량도. 네. 그리고 가격도 조금 낮아졌고. 가격이 많이 낮아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옛날보다 절반 가격 가까이 된 것 같은 그런 체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만큼 많아져서 물량이.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조금 희소 가치에 의존을 한 그런 상품이기도 했는데 희소 가치가 없어졌군요. 그렇죠. 특이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뭔가 유행하면 한꺼번에 확 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 좀 최근에 약간 이런 동향이 있었는데 이거 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갖고 샤인머스켓이 엄청 많이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재배를 많이 하셨군요. 지금 일단 물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처럼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가격이 떨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올해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네 다. 그죠? 네. 드셔보시기에는 가격이. 또 다른 질문이 뭐지? 지금 여름도 다 지나갔고 포도철이 아닌데 왜 샤인머스켓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런가요? 특이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포도를 여름에 먹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이제 뭐 고지대에서 포도를 재배한다거나 이러한 인식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이 먹는 포도 중에 하나가 이제 캠벨 포도. 네. 그거 되게 달잖아요. 맛있죠. 이게 이제 뭐 영동이라든지 아니면 대부도 이런 데서 이제 8월에 많이 나오죠. 네. 한창 더울 때 나오는 게 포도라는 인식이 있어서 샤인머스켓도 포도인데 그러면은 여름에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샤인머스켓의 제철은 지금입니다. 원래가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거는 서리를 한번 맞아야 그렇게 해야지 이게 노상에서 키우는데 제대로 들어요. 추워야 돼요. 일교차도 커야 되고 이게 약간 뭔가 추운 기운을 견뎌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 흔히 따지는 단맛 브릭스로 봤을 때 우리가 마트 가서 수박이라든지 이런 거 달아요. 뭐 귤도 달아요. 이렇게 하고 파는 게 13, 14 이런 거거든요. 근데 캠벨이 15, 16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달고 맛있군요. 그러니까 꿀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포도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샤인머스켓이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모르겠네요, 저는. 20이 나옵니다. 그렇게 달군요. 그러니까 이게 18에서 22가 통상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과일에 대한 호불호가 딱히 없었던 거예요. 너무 달아서 뭐 싫어라고 하기엔 또 샤인머스켓이 약간의 산미하고 쓴맛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또 먹기 편하게 씨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뭔가 좀 고급 과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고 그렇죠. 보기에 좋고 굉장히 크고 통통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인기를 선물용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게 되는 네, 상품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샤인머스켓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망고 포도라는 처음에 그런 이름으로도 많이 불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많이 달면 다 망고자를 많이 붙이는 것 같아요. 교배한 건 아니고요. 망고 토마토 망고 토마토 망고 포도도 있고 망고가 제일 단 과일인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질감 자체에서 따오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이게 망고 토마토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알이 약간 튼실하고 그리고 단맛이 많아서 그렇게 붙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좀 잘 알 수는 없는데요. 교배를 한 건 아닌가요? 교배를 한 건 아닌가요? 네, 이거는 망고랑은 그게 상관이 없고요. 이거는 포도가 맞고요. 청포도,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포도 종류 2개를
교배를 한 걸 또 다시 재교배를 하면서 얻어낸 거고요. 샤인머스켓이 외래종인 거는 대부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을 보면은 마치 유럽산인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 이름인지를 알 수가. 근데 이게 일제예요. 일본 거. 일본요? 일본에서 만들어냈는데 1988년에 이게 처음 나왔다고 이제 그쪽에서는 전해 내려져요. 네. 그래서 1988년에 처음에 교배를 여러 번을 해서 요 청포도를 크게 이렇게 만들어놨고 그때 생각보다 일본이 이 포도를 만들어놓고 이게 이렇게까지 인기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이런 걸 많이 만들던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보면 그 식물의 신품종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신품종이 나오면 신고를 해야 되는 날짜가 있거든요. 언제까지는 신고를 해서 이게 어떠한 품종이라는 걸 며칠 안에 신고해라. 네, 그렇게 해야 이제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들이 이거를 신고조차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예를 들면 등록이 안 된 거군요. 그쵸, 네. 특허가 없는. 그래서 아무나 쓸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한국도 사실은 이걸 일본에서 정식으로 수입을 한 적이 없다고 해요. 한국에 있는 농부들이 일본에 갔다가 이 종자를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재배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로얄티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얄티 없는데도 권리를 가지고 수출도 하고 재배해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과일인 그쵸. 거군요. 제가 사실 주말에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네. 우리나라 재래 돼지 때문에 다녀온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종자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수입을 하는 곡물이나 뭐 돼지나 이런 거에 대한 돈이 어마어마해요. 돼지고기만 뭐 몇 조의 규모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로얄티 없이 우리가 그렇죠. 종주국인 것처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권리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그저 어떻게 보면 이걸 놓쳐준 걸 되게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 네. 2006년부터 우리나라는 재배를 시작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만들어진 게 1988년이잖아요. 네. 일본이 지금에 와서 샤인머스켓 종주국이 자기가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억울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88년부터 사실 이 종자가 협약이 풀리는 게 한 25년 정도의 효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따지고 보면 2006년부터 우리나라도 재배를 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시점이네요. 그렇게 큰 손해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는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2013년 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도 유행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맞아요. 얼마 안 됐어요. 네, 그렇게 따져도 뭐 그렇게 일본한테 뭐 우리가 무슨 큰 은혜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이들이 잘 개발을 해놓은 덕분에 우리가 또 이제 수혜를 보는 그죠. 수혜를 받지만 우리가 굉장히 더 잘 만드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샤인머스켓 수출을 근데 일본을 앞지른 적도 있고. 그렇게 뭐 내는 것도 없는데 왜 비싼 거예요? 가격은 좀 더 따져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얼마 안 된 과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았던 거죠. 이게 기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과일이 아니라고들 해요. 농부님들 입장에서는. 뭐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뭐 뭣도 해야 되고 씨를 없애기 위해서 뭣도 투입해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포도나 뭐 다른 농산물에 비하면은 이거는 그냥 어쩌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많이 안 했었던 거는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까. 누가 먹을까. 그렇죠. 신품종 과일인데 이거 비싼데 그쵸. 어떻게 해서 팔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많이 안 하다가 정말 데이트 대유행을 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케이크에도 샤인머스켓이 올라가고 예쁘잖아요. 뭐 빙수도 있었고, 빙수도 있고, 뭐 찹쌀떡 안에도 들어가고, 뭐 온데 다 들어가고. 지금은 이 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가공품들도 엄청 많아요. 이 향으로 된 아이스크림이나 뭐 우리가 하드라고 얘기하는 빙과류도 많이 있고. 그렇군요. 종류가 정말 많아졌군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쓰임새가 많아져서 이거를 재배를 하는 농가들이 조금씩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훅 늘어난 게 지금 올해 가격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가격도 좀 괜찮아지고 물량이 많아지니까 또 맛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자, 맛이 없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귀했을 때는 그냥 인식이 이거는 귀한 거니까 무조건 맛있어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좀 너무 어이없으세요? 근데 이제 맛에 관한 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하지만 이거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런 거는 있어요. 올해는 추석이 굉장히 빨랐어요. 맞아요. 그렇죠. 9월이었죠. 네. 그런데 그때 제일 선물을 많이 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샤인머스켓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한가위 때 우리 농산물로 선물을 해라. 네. 왜 자꾸 사과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배도 많이 하지만 네. 샤인머스켓의 선물 비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생산량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가운 일인 게 이게 우리 농산물화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많이 생산을 하니까요. 수출도 많이 하고 좋은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초반에 샤인머스켓은 지금 먹는 게 제일 맛있다. 너무 일찍이었어요. 딴 거군요, 일찍. 이게 일찍 이거를 재배해서 일찍 걷어들이다 보면은 문제가 맛에는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보면 샤인머스켓은 일본에서는 조금 빨리 걷어들여서 먹는 포도는 맞다고 해요. 이걸 뭐 조생정 포도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충분히 키운 거랑 그리고 온도차를 경험을 한 포도와 그렇지 않은 포도의 맛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만만이 아니라 이게 그 과육이 다르더라고요. 그 얘기를 다 하세요. 네, 단단하지 않고. 네, 껍질이 두껍고 과육이 무르다. 왜 옛날에는 굉장히 단단하고 맛있었는데. 사각사각한 맛이 있었는데. 네, 그런데 왜 올해는 이러냐.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너무 빨리 따는. 계절이 아닌. 네, 그리고 너무 많이 기르면서 조금 퀄리티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어떤 거는 보면 포도송이가 너무 커서 두 알만 먹어도 배부른. 그러니까 그 정도로 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큰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크게 키운 탓입니까? 뭡니까? 원래 이렇게 큽니까 품종이?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지금 얘기를 이어나가지 못하겠는데 네. 네. 정용실 아나운서님이 아닌 다른 분이 이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약간 납득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두 알만 먹어도 배부른 분은 아니시잖아요. 두 송이. 네, 그렇죠. 두 송이는 네,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이게 큰 게 상품성이 좋은 거는 맞고요. 맞아요. 포도가 뭐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는 거는 인식이죠. 네. 이게 당도 같은 건 측정을 하면 비슷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육 대비 과즙이라든지 그렇죠. 그 맛을 입이 사이즈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잘 고르는 방법은 혹시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손을 대지 않고 이게 얼마나 탱탱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크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샤인머스켓 자체가 균등하게 동그랗고 균등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연녹색이 진한 게 좋다. 사실 이런 것도 약간 그렇게 큰 차이를 일으키진 않아요. 근데 봤을 때 수분이 많고 겉에가 이제 뺑뺑한 거는 사람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있고 없는 거 보는 것처럼 그렇죠. 딱 눈에 보이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흠집이 없는 완전 이렇게 막 매끈한 거를 고르시려고 하는데 네. 사실 그거는 맛하고는 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매끈한 건 맛하고 네. 차이가 그러나 없고. 그 뺑뺑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끈한 걸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캠벨도 보면은 겉에가 하얀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 농약 아니었나요? 그 농약 아닙니다. 당이 올라오는 경우들이라서 이거는 물로 씻어도 사실 그렇게 막 쉽사리 빡빡 씻기지도 않고. 그랬군요. 그래서 잘 안 씻기는 거군요. 속에 있는 당들이 겉으로 배어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샤인머스켓은 그런 걸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지만 맞아요. 워낙에 당도가 높아서 하지만 간혹 가다가 뭔가 약간 갈색 반점 같은 거라도 네.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병충해라든지 안 신선해서가 아니라 당이 올라오는 경우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보기 좋은 원래대로 그렇게 고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송이가 큰 거랑 작은 거는 맛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얼려서 먹죠. 먹다가 이게 남으면은 그냥 두지 않고 얼려라. 그렇게 네.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방법이죠. 네. 포도를 얼렸다가 먹는 거, 블루베리를 얼렸다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약간 천연 샤베트 같은 느낌으로 색다른 식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예. 당도도 좀 더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비싼 포도를 왜 굳이 얼리냐.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은 항상 있어요. 네, 그냥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얼리지 못하지만 네. 이제 남거나 혹은 뭐 특수한 용도로 뭐 케이크 위에 토핑을 하신다거나 그렇죠. 뭐 빙수에 얹어 드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 상태로 이렇게 아삭아삭 아이스크림 대신 아이스크림에 사실 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당도가 높으니까 그거 대신 천연 과일을 아이스크림처럼 그러네요. 먹겠다 하시면은 얼리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 활용법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주신다면. 포도를 혹시 끓여보셨습니까? 즉
포도즙, 포도액, 아니 포도잼 뭐 이런 거 만들 때. 잼같이 되는 그런 응축이 있잖아요. 요 포도를 샤인머스켓 좀 많이 비싸지만 혹시 약간 무른 게 생긴다면 이걸 슬쩍 끓여서 거기다가 와인을 조금 넣고요. 그래갖고 좀 잼 형태보다는 묽지만 소스같이 만든 다음에 요거를 식초랑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을 하시면은 엄청나게 망가진 애들. 네, 엄청나게 상큼한 골라서. 그런 향이 있는 드레싱이 돼요. 그렇군요. 조금 비싸긴 하지만. 따집니다, 계속. 알겠습니다. 자, 건강한 식탁 오늘은 홍신의 요리연구가와 함께 샤인머스켓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월요일 순서도 같이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